베트남과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저희가 이렇게 좀 탐방을 했습니다. 탐방을 그 비밀리에. 라오스가 지금 전 세계에서 불발탄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거든요. 네, 라오스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5개 나라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베트남 전쟁 시기에 이제 라오스의 이제 공산당이 빠텟라오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가 베트남의 공산당을 지원했죠.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으로 전쟁 물자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는 길을 라오스 길을 이용했대요. 라오스 산길이 이제 호치민 트레일이라고 해서 그 전쟁 물자가 이동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이제 미국에서 폭격을 한 거죠. 근데 라오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유연석. 그동안 예? 유연석? 유연석이 왜? 꽃보다 청춘에서 나도 안 봤어. 네, 라오스 편으로 갔는데 라오스의 방비행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때 그 수많은 우리 청춘들이 그걸 보고 라오스라는 곳에 환상을 받게 됐어요. 방비엔이라는 곳하고 그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한국으로 치면 경주 같은 네. 곳이 있는데 루앙프라바라는 곳이에요. 그곳이 이제 여행지로 유명하죠. 사회주의 국가인데 뭐 교육이 무상이라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돈 들어가는 거는 자본주의고 체제는 사회주의인 거죠. 맞죠? 정확하시네요. 네. 국가 운영 편하게 한다. 거기서는 기독교가 예배드리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궁금하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기토 날복입니다. 발군의 구독 선승우입니다. 예, 한국 기독교의 제도권 아나키스트 홍승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기후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언저리문학자 코알라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면 못 뵙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본인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오스에서 왔다가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닉네임 라오라오입니다. 몸이 이제 조금 아픈 곳이 있어가지고 뭐 간단한 수술 2번에 걸쳐서 전신 마취 2번 간단하게 하시고 간단하게 예, 그렇죠. 예. 지금 몸이 회복이 안 된다 이러면서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상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자, 우리 라오님과 함께 이제 라오스에 관한 여행을 떠나볼까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이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반응해야 이건 되는지. 몰라요. 라오스라는 곳에 이제 2년 전, 3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예, 그 평화 선교사님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그 한 부부 두 분이 이제 가시게 됐는데 이제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부부가 이렇게 선교서 라오스로 가게 됐잖아요. 그 라오스로 가게 된 뭐 동기나 계기 혹은 뭐 라오스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플랜이 있었던가 뭐 이런 게 있냐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사실 저희는 네. 해외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두 사람으로서 네. 사실 좀 이렇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드리게 돼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 그 전에는 뭐 하셨는지부터 좀.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네. 제 남편도 그렇고 저도 이제 고난 함께라고 하는 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 선교 기관에서 저희가 이제 실무자로 일을 했습니다. 네네. 꽤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나서 네네. 각자의 이제 일을 하던 중에 고난 함께에서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2019년쯤에 30주년을 맞이한 고난 함께가 네.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사회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 네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활동을 좀 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인 아시아 지역에서 좀 펼쳐보고 싶다, 이런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람을 물색하셨어요.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먼저 가겠다고 한 게 아니네요. 네, 저희는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그 단체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 선교사를 이제 네. 파송할 그렇죠. 그게 계획이 생겼다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려고 먼저 제안을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고난에서 쫓겨나신 거네요.
아니 저희는 고난이 아닌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지만 나와 있는 이제 상태였지만. 고난이 저희를 아예 밖으로 보내버렸죠. 그래서 축출당하는 이런 한국 과정이었네. 밖으로 한국 보내셨죠. 밖으로 적출당하죠. 그래. 그러면 감리교 선교사가 아니라 고난함께 선교사인 거예요? 저희 고난함께는 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단체에서는 감리교 교단 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갔으면 좋겠다. 감리교회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고난에서 선교사 제의를 받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갈까 말까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 해가 그때가 2019년이었는데 2019년도에 해외 선교사 훈련을 받았죠. 감리교회에서. 선교사로 가려면 받고 가야 수료를 돼. 해야 돼요. 네. 받고 가야 돼. 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단에서는 저희가 2020년에 파송이 되었는데 그때가 딱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없어서 국경도 닫혀 있고 못 떠나고 한국에 좀 머무르다가 2021년에 라오스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기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그 중에 하나 라오스를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은 라오스에 보내려고 고난에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고난함께에서는 아시아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지역을 좀 좁혀주셨어요. 네, 저희도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좀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5나라를 중심으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 퀴즈 네. 5나라는 뭐예요? 인도, 차이나, 그 2나라잖아. 베트남, 태국. 인도 차이. 저 너무 피곤해요. 발리. 인도, 발리. 저쪽에 인도네시아. 저쪽에서부터 쭉 보면 미얀마, 네. 태국, 네. 라오스, 베트남, 네. 그다음에 캄보디아. 캄보디아. 정답입니다. 가보셨어요? 맞습니다. 한 번도 못 가봤죠. 난 갔다 왔잖아. 왜 그래? 5나라 다 못 가보셨어요? 난 지도로만 봤지. 근데 밖에 안 나가요. 이제 아마. 그러시구나. 아시아에서는 중국 한번 가봤고요. 일본은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게 친일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감사합니다. 네. 잘 끊어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네. 이제 인도 차이나에 있는 5나라 중에 저희가 어디로 좀 가면 좋을까라고 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저희가 이렇게 좀 탐방을 했습니다. 탐방을 그 비밀리에 뭘 비밀이야. 그냥 가서 신분을 숨기고. 그냥 굳이 저희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 한국 선교할 때. 죄송해요. 너무 옛날 분이라. 저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네, 갔는데 이런 얘기가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캄보디아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미 많이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그때 탐방하면서 라오스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처음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저희가 무지했는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라오스가 지금 전 세계에서 불발탄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거든요. 네. 그 얘기를 저희가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매장이 되어 있을 뿐더러 여전히 사고도 많고 그리고 뭐 사고 난 오발 이후에 사고겠네? 아니 이제 불발탄이니까 불발탄이 터질 아니 때. 오발돼서 나온 게 불발탄이잖아요. 아무튼 그게 나중에 터진 거지. 네, 피곤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고도 많고 사고 이후에 피해자들이 이후 뭐 생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그 일을 우리가 뭐 국제 NGO나 큰 단체들은 불발탄을 제거할 수는 있겠으나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사람들 곁에서 생활들을 지원하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런 게 좀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라오스라는 나라를 좀 품고 한국에 와서 이제 고난함께 이제 관련자 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 그럼 우리 라오스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해 주셔서 저희가 라오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고난함께라는 단체가 네. 이렇게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특수 선교사, 특수 선교의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파송된 그렇습니다. 남다른 캐릭터 그러니까요. 부부 선교사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불발탄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통화할 때도 섭외할 때도 그래서 불발탄을 제거하러 보낸 거 같지 않고 그게 무슨
얘기가 있더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묻혀 있는 곳이 네. 라오스다. 언제 전쟁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라오스에? 캄보디아 옆이긴 한데. 네. 캄보디아, 베트남이랑 다 인접해 있어요. 라오스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5개 나라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네. 중국,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5개 나라에 둘러싸여 있고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인데요. 이제 베트남 전쟁 시기에 예, 베트남 전쟁 시기에 이제 라오스의 이제 공산당이 빠텟라오라고 하거든요. 이제 거기가 베트남의 공산당을 지원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이제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으로 전쟁 물자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는 길을 라오스 길을 이용했대요. 라오스 산길이 이제 호치민 트레일이라고 해서 그 전쟁 물자가 이동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을 이제 미국에서 폭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라오스 베트남이 남북으로 길잖아요. 근데 베트남의 그 옆에 남북으로 길게 붙어 있어요. 내륙에. 게다가 제가 지도를 살짝 보니까 산악지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산악지대니까 정글과 이런 우림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감시를 피해서 이동하기 좋은 지형적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상당히 좀 저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 베트남의 그 하노이 뭐 이런 그 정글, 다낭 이런 정글들을 헤치고 다녔던 저로서는 지도만 보고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 자태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 정글을 헤치고 다녔어요. 네, 제가 예전부터 안 가본 데를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능수능란한 그래서 사람이었습니다. 예. 갑시다. 다음에 우리 라오스에서 방송 한번 해도 너무 좋죠. 네. 다들 이렇게 야. 술국님만 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몇 군데를 가야 되는데 몽골도 가야 일본, 되고. 몽골 가고 난 다음에 가야 돼요.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베트남 역사 탐방 모집할 때 여러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베트남도 하겠습니다. 가시나요? 아니 뭐 부럽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무튼 네. 그 솔직히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 태국은 뭐 치앙마이? 네. 치앙마이 아닌가요? 태국 하면은 방콕. 카오산 로드. 아무튼 그다음에 미얀마는 버마 앙우산 네. 사건. 네. 뭐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베트남은 베트남 네. 전쟁. 근데 라오스는 딱 떠오르는 게 유연석. 그동안 예? 유연석? 유연석이 왜? 꽃보다 청춘에서 나 그거 안 봤어. 네, 라오스 편으로 갔는데 라오스의 방비행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때 그 수많은 우리 청춘들이 그걸 보고 라오스라는 곳에 환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 라오스 많이 가요. 해외여행 그 예능 프로그램에 라오스가 많이 소개되더라고요. 네. 네. 최근에도 이제 TV 보다가 채널 돌리다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라오스가 요즘 인도 차이나에서 떠오르는 나라 같네요. 코로나 이전에 여행객들이 참 많이 왔다고 들었고요. 지금도 많이. 네, 가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 다음에는 한국 여행객들이 참 많이 들어오는 나라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비엔이라는 곳하고 그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한국으로 치면 경주 같은 네. 곳이 있는데 루앙프라방이라는 루앙프라방. 곳이에요. 그곳이 이제 여행지로 유명하죠. 워낙에 루앙프라방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자체가 전체가 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고 뭐 어떤 건물뿐만이 아니고 음식이라든지 뭐 생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2부 때 라오스 저 맛집이라든가 여행지 이런 거 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일단은 그 우리 지금 그 라오스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된 것까지 얘기를 들었잖아요. 거기서 몇 년 계신 거죠? 이제 만 2년이 조금 지났네요. 2년 동안 있으면서 뭐 느낀 거, 뭐 라오스 뭐 어떻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일단 가셔서. 일단 2년 동안 네. 이거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나? 예. 저희 언어 공부를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그렇지. 했죠. 예. 이제 사실은 선교사로 갔는데 첫 2년 동안에는 어떤 다른 직접적인 할 활동을 수가 없죠. 좀 자제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또 이제 각자 선교지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배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2년간은 언어를 공부하는 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또 라오스 선교사 내교에도 이제 있는 내용이고 네. 이제 본부 선교국에서도 좀 권장하는 내용이죠. 네. 근데 저희는 그 라오스 국립대학교라고 하는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같은 곳이죠. 그 어학당. 네, 어학당에 저희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라오스 국립대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당인 거죠. 주로 있는 학생들은 저희 한국 사람들도 있었고, 뭐 중국인도 있고, 대부분은 캄보디아, 베트남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 학생들과 함께 1년 동안 언어를 이제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네. 2년 동안 우리 그 두 선교사님 네 분께서 언어를 열심히 배워서 지금은 라오스인인지 아닌지 구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언어를 한국 그래? 분이 보실 때는 좀 그럴 수 있겠네요. 구사하고 싶어 하고 있다고. 라오스어를 전혀 모르는 네, 한국 분들이 보시면 그럴 수 있겠어요. 완벽한 라오스어를 하고 사바이디. 하고 싶다고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예. 그 제가 SNS에서 가끔 봤는데 네. 이 라오스의 그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네. 한국어를 가르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말을 가르치려면 라오스 말을 또 잘 구사를 하셔야겠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가? 예, 파고다 공원 맞은편에 어학당 가면 한국말 거기 있는 사람들 한국말 못해요. 못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칩니다. 자, 어떠세요? 잘 가르치고 있나요? 이렇게 저희 이제 공부를 같이 했고요. 네, 줘보세요. 네. 이게 이 어학당 어학당 학생들. 야, 이거 또 안 믿어줄까봐 갖고 다니시네. 자, 이거 공부했다는 거죠. 네, 공부했습니다. 공부했다. 네, 공부했다. 공부했습니다. 네, 이거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같은 건가요? 네, 저희 라오스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교복을 입어요. 네, 맞아. 야, 그럼 약간 그 옛날 그 고등학교 시절 같은 걸로 돌아간 느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또 공부를 저희가 또 열심히 했죠. 교복. 자, 교복 줍니까? 진짜 학교 마크도 교복 있어. 사야죠. 그럼 교복 사야 돼요? 네. 교복 얼마쯤 해요, 진짜? 교복이 얼마쯤 했을까?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인데 뭐 교육이 무상이라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아, 네. 그돈 들어가는 거는 자본주의고 체질은 사회주의인 거죠. 진짜. 맞죠? 정확하시네요. 네. 국가 운영 편하게 한다. 거시기 하네. 뭐 우리만큼? 우리는 힘들게 안 하는. 그렇죠. 우리는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힘들면 그냥 그만해도 공부를 되는데. 했고.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니었는데 언어를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어요. 한국어. 저희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류 인기 많죠. 아닙니다. 근데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도 생각보다. 예, 라오스는 다른 이제 인근에 인접해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 한류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냐면 이제 한국으로 이주 노동을 오려고 하는 청년들이 네. 많습니다. 그것도 한류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노동 한류? 그럼요. 예, 가고 싶어하는 나라니까. 내가 일하려면은 단가가 높은 나라로 가고 싶거든 나도. 왜냐면 라오스에서 네. 한국으로 이주 노동을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네, 몇 년 안 됐고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몇 명을 보내겠다, 이게 뭐 서로 협약이 맺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협약이 맺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라오스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된 지는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중간에 또 멈춰 있기도 했고 네. 이제 다시 많이들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한국에 이주 노동을 오려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맞아요. EPS 토픽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한국 사람이고 또 제가 그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 소문을 누가 듣고 저희를 그걸 또 언제 찾아온 땄어요 거예요. 또? 이제 가기 전에 이렇게 언젠간 쓸 수 있겠다.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간 쓰겠지. 하지만 이렇게 정말 가르칠 마음은 그렇게 강하게 있진 않았는데 네. 한 명의 학생이 찾아왔는데 그 학생이 전도왕이더라고요. 그 학생은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사람을 정말 많이 몰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회 전도가 아니고 한국어 전도. 한국어 학생 교실 전도. 한국어 교실 전도. 한 2-3주 지났는데 20명이 됐어요. 오, 그래서 좀 짭짤하셨겠는데요. 돈 안 받고 돈안 했는데 받고. 그때는 그러니까 뭐 20명이 됐겠지. 그렇죠. 근데 그 교원 자격증이란 게 그 거기서 꼭 요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있으니까 더 마음적으로 부담 없이 그 일을 벌릴 수 있는 거예요? 후자인 거죠. 네. 네, 전혀 요구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라오스에서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만 교실을 학당을 개설하도록 허가되지고 이런 건 아닌가 보요. 만약에 허가가 필요하면 그게 필요할 수 있어요. 돈 받으면 허가가 필요하죠. 학원 맞아요. 같은 걸 하려면 네, 돈을 안 받으니까. 네, 뭐 저희는 그냥 공부방처럼 했던 거기 때문에 사회 선교사.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에서 불법 아닌 사교육을 하고 계시는 맞습니다. 불법도 아닌데 또 합법도 뭔가 아닌. 합법적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네. 그렇게 마치 해서- 저기 그 국회의원의 코인 같은 거죠. 아 거기까지 가나요? 분류가 안 돼 있죠. 뭐 그런 걸로. 예, 예.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청년들과 좀 그렇게 많이 만났었죠. 그 공간은 어디서?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집에서. 네. 와 이게 진짜 그거네. 집이 크나요? 집이 이게- 기본적으로 거기는 사는 집이 큰 건가? 아니면 우리는 너 작잖아요. 시내에서 살려면. 네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방 하나 거실 하나였으니까. 방 하나에서 청년들이랑 네. 많이 모여서 30명? 와, 아니 그래서 덥겠는데. 잘라서 진짜 했어요. 5명씩 와라. 이렇게 덥겠는데, 오전 또. 오후 와 이런 그럼 식으로. 너무 하루 종일 시다지면 고생이겠네.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초반에 좀 어려웠죠. 그러면은 좀 한 방에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어디 독지가한테 빌리거나 교회 같은 데 빌리면 안 돼? 이게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라오스어를 공부하고 있는 입장인데 자꾸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니까 그럼 안 들잖아. 라오스. 나는 언제 라오스어를 하나 뭐 그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게 수업할 맞나? 때는 난 한국말 말하지만 그 앞뒤는 니들 말로 해라.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죠. 네. 그냥 참 짧은 생각인데 음.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르치다 보면 또 늘 수도 있는데.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서 그거는 저희는 좋은 기억이었어요.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 나라 언어만 해야 그 나라 언어를 빨리 배워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몽골에 5년 있었지만 우리 저기 몽골 활동가들 보고서나 회의록 쓰면 그 맞춤법 바꿔주냐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써오면은 한국말로 뭐냐고 물으면 제가 사실 국어사전을 더 많이 찾아봤어요. 활동가들이 네. 몽골인들이 몽골인 활동가들이 한국말을 하는 활동가들이니까 아니 뭐 제가 오히려 한국어를 많이 잡아줬어요. 아니 전화해 보면 맨날 저녁에 어디 펍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렇죠. 거기 영혼을 가서 영혼을 불태우고 있다고 그러더니 거기서 뭐, 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한국말을 이제 방과후라고 해야 되나? 네. 퇴근 이후에 이제 우리 활동가들이 이제 맥주 한잔 마시면서 할 때 네. 거기 가서 이제 한국말로 다 이렇게 하여튼 오늘 다 죽자. 다 죽어.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분들이 그분들에게 지금 현재로서는 신앙적인 뭔가를 전한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어를 배우러 온 분들에게 제가 다른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국어를 잘 가르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난 거여서 그분들과는 그렇게 한국어 교실 안에서의 관계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는 이제 시험을 통과해서 지금 한국에 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 전에 만났어요. 안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외국이 많은데 네, 안산에서 대리석 자르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뭐 대화도 하고 저희가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국이 짭짤하잖아. 거기에 비하면 그럼요.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사실. 몇 배죠, 몇 배. 그러니까 라오스가 지금 최저 임금, 그러니까 최저 네. 받는 임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약 한화로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달에. 네, 네. 그러니까 너 그럼 받는 뭐 정도다. 여기서는 아무리 못 받아도 한 150에서 200만 원 받을 거니까. 2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200이 그러면 넘죠. 10배가 넘는 거네. 네. 180 얼마예요? 법정 시간으로 하면. 거기다가 이제 이분들은 돈 벌러 왔기 때문에 좀 더 하거든. 그러면 이제 한 250 가까이, 많으면 300 가까이 벌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몇 배? 그러면은 진짜 그 20배, 라오스랑 20배. 비교해 보면 진짜 오고 싶겠네. 그럼 목숨 걸고 일해서 가는 거죠. 그 라올라오님의 신분을 그 사람들 네. 다 알아요? 저 사람 아는 사실 사람도 선교사다. 아는 사람도 있고 뭐 모르는 사람도 있고 굳이 뭐 알리려고 하진 않고. 지금은 이제 그 현지에 스며들기 위해서 언어, 문화 이런 쪽으로 스며들기 위해서 애쓰는 중이라 이제 뭐 정체를 숨기고 있지 않아도 그냥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저희가 기독교인이라는 건 알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외국인이 이제 기독교인이다. 뭐 이거는 그걸 아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숨길 이유도 없고. 네. 자연스럽게 그럼 넘어가겠네요. 이제 뭐 라오스 역사 이런 것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뭐 알아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고. 그걸 이쪽 여쭤보시면 아니 뭐 자료 갖다 뽑았죠. 프랑스 지배를 받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도 프랑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 반미라는 네. 음식이 그 바게트 빵에다가 네, 네. 넣어서 먹는 거잖아요. 네. 여기 라오스에도 그런 반미 있습니다. 비슷한 음식이 네, 있다고 그러네요. 카오찌 빠떼라고 비슷한 음식이 있습니다. 카오찌 빠떼. 예, 그 베트남하고 좀 생활 문화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어요. 라오스에.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야 라오스 가서 살자요. 여기 싸 이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일하러 그 가시는 분들. 일하러 온다고? 크림반도 같은데 느낌. 베트남이 경제 규모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임금도 불구하고- 높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라오스에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도 한국에 오잖아요. 기업의 CEO 그런 느낌으로. 장사나 비즈니스도 네, 뭐 네, 교역도 그러니까요. 하고. 자, 그러면 뭐 첫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쭤보는 것은 라오스에 있어서 라오스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선교사니까. 좀 포괄적인. 그러니까 뭐 얘기해 주실 만한 거. 라오스의 기독교? 네, 라오스에서 기독교의 위상이라든가 아니면 라오스. 위치 아니면 기독교가 뭐 아까 얘기하신 거에 따르면 참 예배드리기도 힘든 환경이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일단은 뭐 대부분 이런 선교지 나라는 비슷하겠지만 기독교 인구가 한 1% 정도 1%. 네, 되는데 라오스는 그 라오 복음 교단이라고 하는 자생적인 교단이 있어요. 자생적 교단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1975년도에 공산 혁명이 되는데 그 전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던 거죠. 네. 공산 혁명 이후에 많이 탄압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제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네. 이제 그분들이 교단을 만들었고 그 교단이 얼마 전에 이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얼마 전이요? 네,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개신교, 그렇죠. 천주교는 또 따로 있어요. 네, 천주교는 따로 있고 성당도 있고요. 프랑스 영향을 받아서 천주교가 좀 우리 역사가 더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도 있고 또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라오 복음 교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이 이제 공인 받은 교단이죠. 나라의 네. 공인을 네, 받은 네. 교단이고 뭐 총회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이라는 곳인데 그 비엔티안에 이 라오 복음 교단 소속의 큰 교회가 세 군데가 있어요. 뭐 나사이 교회, 나캄 교회, 안우 교회라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제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라오스의 교회가 현지인 교회라는 거죠. 그렇죠. 현지인 현지인 교회입니다. 교회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음. 교파가 다 묶여 있는 거죠. 구별이 없는 자생적 그냥 토착교회. 네, 맞습니다. 일본 교단 같은 거 아니에요? 일본 교단. 일본 기독교단은 나중에 네. 있던 교파들을 통합해가지고 국가에서 그냥 통폐합시킨 건데 네. 여기는 국가가 관여하기 전에 그냥 자생적으로 그냥 네, 네. 교파 구별 없는 민족교회가 생긴 거네. 원래 우리나라도 원래 선교사들이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몇 명이나 모여요? 대략 듣기로 안 가봤어요? 아, 그 교회에 네. 교인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두 큰 교회는 교회들. 한 이거 주일날 100명 정도는 모이는 것 같고 100명? 안우교회 정도는 한 많지는 60명 정도 이렇게 만 모이는 것 100명이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교세가 크진 않아요. 같아요. 크진 않죠. 네. 그러니까 라오스 인구 자체도 작으니까. 라오스는 네, 비행기에서도. 전체 인구가 750만 명 정도니까 오. 인구가 적은 나라죠. 2018년 기준으로는 696만 명이었네. 그래서 많이 늘었네 인구가. 네. 네.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먼저 만나서 잠깐 얘기하면서 같이 올라왔는데 거기서는 기독교가 예배드리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 사회적인 탄압이나 그 제도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공간 때문에. 다음 시간에 궁금하다.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배터리도 없어요. 불교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고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예상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감사합니다. 안녕.